천사들의 약속과 융합. 한국에서는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거의 다 알죠. 백만송이 장미. 백만송이 장미 심수봉 노래. 이 노래의 가사의 첫 줄이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그 이유가 이 노래가 시작될 때 그 첫 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못 들어. 근데 제일 중요한 줄이에요, 그게. 그거를 읽으면서 시작하겠어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그럴 때가 있었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줄을 몰라요.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그런데 사실 이 지시, 사랑을 주고 오라는 이 지시는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린 사람이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그거 같았지라는 거를 적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면서 적은 것이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주고 오라 많이 했을까? 아니면은 그 정도는 기억하는데 그 넘어서 더 무엇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를 기억 못한 건가? 사랑을 주고 오라는 그 지시의 더 깊은 의미에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심수봉 씨가 이거 그냥 멋진 시적인 그런 식으로 쓴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심수봉 씨는 더 깊은 영성적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깊은 어떤 경험 안에서 이게 나왔을 거라는 짐작인데, 근데 그래도 그것도 그냥 느낌이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번에 했고, 우리가 이거를 Awakening Deepening 세미나 때 언급해요.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약속에 대해서 노벨 문학상 받은 소설가의 소설에 이 내용이 나와요. 도레스 싱이 쓴 두 소설책이에요. 하나는 시카스타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이걸 번역하면은 지옥에 내려오기 위한 브리핑. 여기 지옥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트라우마 상태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브리핑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사실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헬조선, 젊은이들만 아니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도리스 싱 책 둘 다 안에서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육화하기 전에 천상의 존재들로서 브리핑을 함께 하면서 지상에 내려가서는
이 지상의 상태의 진동 전락 때문에 기억을 다 잃을 것이다 라는 거를 전제하는 브리핑이 이 책들에 나와요.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좀 으쌰라 그러나? 으쌰 하죠. 기억 잃지 말자. 으쌰는 하는데 당연히 기억 거의 잃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나 일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기억을 잃을 수가 있어? 이건 너무 그냥 우리인데 이걸 어떻게 잃을 수가 있어? 라고 조금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알아. 왜냐하면은 내려갔던 이들은 다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오랫동안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내려간다는 거죠. 으쌰으쌰 기억나요? 안 나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안 날 거라고. 우선 도리스 레싱 이 지옥에 내려가기 위한 브리핑이라는 이 책 안에서는 내려와서 기억을 하기 시작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억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주변에 기억하는 사람이 조금도 없고 그런 어떤 것과 연결이 없는데 기억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정신병원에 넣어버려요. 그런 스토리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기억이 너무 또렷이 돌아온 사람들한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봐서는 슬픈 스토리예요. 이 두 번째 책, 시카스터라는 책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수차례를 이 지구에 다시 돌아와서 핵심적인 역할을 쭉 해온 인물이에요. 이 주인공의 이름은 조호라고 불렸어요. 이 소설에. 근데 조호는 육화된 후의 이름이 아니라 육화 전의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이 책에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는 이 지구가 본래는 전락한 곳이 아니었는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지구의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전락을 해요. 그리고 이 인물은 그 전락 전에도 자주 왔었고 전락 후에도 다시 자주 오는데 이 장면은 전락이 일어난 얼마 후 와서 어떤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아주 오래전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에는 아직도 지구의 원래 상태에 인류의 의식이 좀 남아있을 때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자신이 다시 보고 다시 봤던 그 존재들이 전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깊이 상심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왔던 패를 꺼내요. 그 패를 내가 이걸로 상징을 하겠어요. 근데 이 패는 그냥 내가 이거로 그냥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패는 빛의 패인 거예요. 그리고
본래의 상태의 진동을 그대로 아주 깊이 담고 있었던 폐인 거예요. 뭐 어떻게 봐서는 암행어사 폐 같은 거였죠. 암행어사는 왕의 대표라 그럴까? 밀사? 왕의 밀사하며 흔히는 허름한 옷, 때로는 거지 옷을 입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지방에 벼슬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제대로 나라를 이끌고 있는가 살폈던 거죠. 그런데 이 조홀이 이 폐를 꺼냈던 이유는 이 폐를 보면서 기억을 상실한 그들 안에서 이 폐의 진동과 함께 다시 기억을 일으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잃었던 존재들이 조호와 그 폐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면서 그 기억이 잠시 돌아오는 것이 묘사되어 있어요. 폐를 꺼냅니다. 기억하십시오라고. 기억하시라. 당신이 누구였는지, 누구인지, 언제든지 끝내 누구일지를 기억하시라. Remember. 사실은 근원에서 나오는 말 안에 담아있는 진동, 근원의 진동이 그 폐예요. 그런데 그게 말로 전달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제일 가까이는, 내 주변에 제일 가까이는 마르틴이, 요란다가 그 근원의 진동을 말씀으로 전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기억시킨 거예요. 기억하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아픈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 아닙니다.